안녕하세요. 저희는 나무의 구조를 모방한 히트싱크 설계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기계공학부 노승균 이용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내부에는 CPU, GPU, SSD 등과 같은 부품이 있으며 해당 부품은 작동 중에 열을 발산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NCS, 오픈폼, 게임, 암호화폐 채굴 등과 같은 무거운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컴퓨터 내부 부품에 많은 연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산 작업은 부품의 발열을 야기하며 발열은 연산 효율 및 컴퓨팅 성능을 감소시킵니다. 이때 부품에서 발생한 열을 발산하기 위해 히트싱크, 즉 방열판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히트싱크는 팬과 결합하여 사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현재 출시되고 있는 히트싱크의 구조는 핀 모양, 긴 플레이트 모양, 방사형 모양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히트싱크가 열 발산에 효율적일 수 있도록 히트싱크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히트싱크의 모양에 나무의 구조를 응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나무는 잎을 이용하여 광합성하고 증산작용을 일으킵니다. 나무는 잎과 태양 자체의 복사 열전달 면적을 늘려서 광합성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고, 광합성을 통해 얻은 수분을 나뭇잎을 통해 배출시킴으로써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잎들을 광합성과 증산작용에 유리한 공간에 위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착안하여 나무가 잎의 효과적인 배치를 위해 가지를 뻗듯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방열판의 확장을 통해 방열판의 열전달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나무는 상대적인 고온열원인 태양이 위쪽에 위치해 있는 반면 히트싱크는 고온열원인 CPU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나무의 구조를 상하로 반전시킨 구조를 핀에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실제 CPU의 크기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CPU의 통상적인 형태를 인벤터를 통해 모델링하였습니다. CPU 이외에도 히트싱크, 에어는 다음과 같은 치수로 모델링하였습니다. 모델링된 형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PU 위의 히트싱크는 8개의 핀으로 구성하였으며 에어는 핀 사이의 윗부분과 유체를 해석하기 위해 직육면체로 모델링하고 NCS 디자인 모델러의 불리한 연산 기능을 통해 히트싱크와 서브트랙트하여 모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원형의 히트싱크를 변형하여 10개의 큰 가지를 갖는 히트싱크와 여기에 다수의 잔가지들을 추가로 갖는 히트싱크를 모델링하였습니다. 전면에서 바라본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높이의 나뭇가지로 히트싱크를 구성하는 것보다 약간의 높이 차를 주는 것이 열교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옆가지와의 약간의 높이를 두고 지그재그 형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NCS 스튜던트 버전을 사용하여 메쉬 개수에 51만 2천 개의 제한이 있었으며 핀 사이의 열전달 변화에 초점을 맞춘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CPU와 히트싱크 중심부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구조를 과감히 커팅하고 좌우로 시메트리 경계를 주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커팅된 형상을 3차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아래에는 CPU의 절단 부분, 위에는 플레이트와 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델링에 사용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잔가지와 큰가지 모두 두께는 0.5mm로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네임드 셀렉션입니다. 저희는 노멀 히트싱크와 플루이드를 기준으로 위를 월, 좌우를 시메트리로 지정하였습니다. 인렛과 아웃렛은 플레이트에서 10mm의 간격을 두고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유체와 핀이 맞닿는 면은 인터페이스 핀 에어로 지정하였습니다. 아랫면에서 플레이트와 CPU가 닿는 부분은 인터페이스 플레이트 CPU로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로 지정하였습니다. CPU에서는 먼저 시메트리로 지정하지 않은 면적을 CPU 월로 지정하였습니다. 가장 복잡한 구조인 잔가지를 갖는 구조를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격자를 선정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카테시안 메소드를 활용하여 메쉬를 생성하였습니다. 가장 형상이 복잡한 잔가지 모델을 기준으로 메쉬 형성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기하학적 최소 치수의 반에 해당하는 0.25mm를 엘리먼트 사이즈로 선정하였으며 실제 형상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스쿠니스를 해치지 않기 위해 프로젝션 팩터는 0.88로 최적화하였습니다. 또한 메쉬 개수의 한계와 계산 시간을 고려하여 유동 방향인 Z축에는 스트레치 팩터를 2.25로 지정하여 메쉬를 생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성된 메쉬를 3차원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된 메쉬의 정면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메쉬가 직육면체 모양으로 잘 형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메쉬를 생성할 때 스쿠니스와 오소고날 퀄리티라는 변수에 초점을 두고 메쉬를 생성하였습니다. 스쿠니스는 낮을수록 오소고날 퀄리티는 높을수록 해석의 신뢰도가 높은데 격자들의 최대 스쿠니스는 0.55301로 굿 퀄리티 영역, 평균 스쿠니스들은 9.2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4.0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8.5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엑설런트 퀄리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소 오소거날 퀄리티는 0.71799로 베리 굿 퀄리티 영역, 평균은 0.999 정도로 엑설런트 퀄리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모델링한 모델에 적합하게 카테시안 메소드를 활용하여 이상적인 수렴성을 갖는 헥사고날한 메쉬를 짰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해석 방법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플로우입니다. 맥스 인넷 벨로시티인 15m/s를 기준으로 마하수를 계산한 결과 0.3 미만으로 압축 효과를 무시할 수 있어 인컴프레시블 플로우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지 구조로 인한 좁고 복잡한 유로, 저속 유동 영역에서는 큰 온도차에 의한 대류 발생으로 인한 난류 거동, 고속 유동 영역에서는 빠른 유속으로 인한 난류 거동이 예측되어 터뷸런트 플로우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델은 SST K 오메가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점성 하위 레이어 흐름 예측에 적합한 윌콕스 K 오메가 모델과 벽면에서 떨어진 영역 흐름 예측에 적합한 K 엡실론 모델을 종합한 모델입니다. 벽면에서의 거동과 프리스트림에서의 거동 해석이 모두 중요한 핀 사이의 거동 해석에 적합하다 생각하여 SST K 오메가 모델을 해석 모델로 사용하였습니다. 해석에 사용한 SST K 오메가 모델의 변수는 아래와 같이 기본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저속 유동 환경에서의 SST K 오메가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 및 확인하기 위해 라미나 모델과 SST K 오메가 모델 해석을 모두 진행한 후 상호 비교하였습니다. 노멀 구조에서의 최대 온도, 최대 유속, 질량 유량, 열 전달량 등 라미나 모델과 SST K 오메가 모델 간의 차이가 적었습니다. 큰 가지를 갖는 히트싱크 구조에서도 라미나 모델과 SST K 오메가 모델의 해석 결과값의 차이가 적었습니다. 잔가지를 갖는 구조도 앞선 구조와 마찬가지로 두 모델 간의 수치 차이가 적었습니다. 이러한 두 모델의 해석 결과값의 차이가 0.1% 이하이므로 저속 유동에서의 해석 결과 차이가 미미하여 모든 케이스에 대해 SST K 오메가 모델의 해석 결과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열에 대한 가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냉각시키고자 하는 물체는 CPU입니다. 대부분의 CPU 제조사는 CPU 특성값의 TDP 값을 제공합니다. TDP란 열 설계 전력으로 칩셋이 최고 성능으로 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열, 혹은 냉각 시스템이 최대로 조절해야 할 열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TDP가 65W인 인텔 i5 CPU를 기준으로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석에서 CPU 자체의 부피 발열을 상정하였으므로 단위 부피당 열 방출량으로 계산된 520만 와트 퍼 미터 세제곱을 해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인렛 벨로시티는 팬이 없는 상태에서의 히트싱크 사용을 가정한 0.1m/s부터 0.5m/s까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CPU 쿨러의 풍속인 2m/s부터 4m/s까지, 또한 그 이상의 향상된 팬에 해당하는 5m/s부터 15m/s까지를 선정하여 해석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81 큐빅피트/미닛, 지름 130mm의 팬의 유속을 2.8798m/s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해석 결과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쪽 그래픽은 세 가지 구조의 해석 결과를 동일한 온도 범위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또한 아래의 표에서 파란색에 해당하는 칸은 세 가지 구조 중 가장 온도가 낮음을, 빨간색은 가장 높음을 의미합니다. 아래쪽의 Net Heat Transfer Rate와 Net Mass Flow는 해석의 수렴도를 보여주기 위해 첨부하였습니다. 본 결과는 0.1m/s를 해석한 결과입니다.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노멀 히트싱크가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지 구조의 히트싱크는 가지가 있는 곳에서 형상에 의한 유동 방해가 발생하여 유동 흐름이 원활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0.2m/s입니다. 해당 유속에서도 일반적인 구조가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0.3m/s입니다. 일반적인 구조와 큰 가지 구조의 격차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가지 구조의 유동 흐름이 유속이 빨라질수록 점점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m/s입니다. 해당 유속에서부터는 큰 가지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보다 냉각 성능이 더 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m/s입니다. 이전 범위에서는 잔가지 구조가 가장 효과가 안 좋았지만 1m/s부터는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히트싱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큰 가지 구조의 경우 1m/s 유속에서는 유속의 흐름이 충분히 빨라져 큰 가지 형상의 유동이 방해를 덜 받고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m/s입니다. 잔가지를 갖는 구조의 유동 흐름도 유속이 빨라짐에 따라 점점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속이 6m/s에 도달하자 잔가지 구조가 큰 가지 구조보다 더 나은 냉각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m/s입니다. 높은 속력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잔가지 구조 히트싱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표로 표시하였던 최대 온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히 관찰하기 위해서 1m/s 이하를 저속유동, 1m/s 초과를 고속유동으로 정의하여 분리하겠습니다. 저속유동 영역에서는 0.3m/s와 0.4m/s 사이에서 가장 효과적인 히트싱크가 바뀌는 효과 천위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구간 이후에서는 유속이 빨라질수록 큰 가지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 잔가지 구조보다 효과적입니다. 다음에 고속 유동 영역에서는 5m/s와 6m/s 사이에서 잔가지 구조가 가장 효과적으로 변하는 효과 천위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립한 가정과 본 설계에서 고려한 기하학적 형상을 전제로 할 때 해석값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속이 증가할수록 일반 구조보단 큰 가지 구조가, 큰 가지 구조보단 잔가지 구조가 더 우수한 냉각 효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일반 구조에서 큰 가지 구조로의 효과 천위 구간은 0.3m/s와 0.4m/s 구간에서 발생하였고, 큰 가지 구조에서 잔가지 구조로의 효과 천위 구간은 5.0m/s와 6.0m/s 구간에서 발생하였다. 셋째, 통상적인 CPU 쿨러 사용 환경하에서는 큰 가지 구조가 냉각 성능이 좋다. 넷째, 더욱 빠른 유속 환경하에서의 사용 시에는 잔가지 구조가 냉각 성능이 좋다. 본 설계를 진행하면서 느낀 고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제 CPU 냉각 시에는 팬으로 공기를 공급받는다. 그러나 팬의 움직임에 의한 회전 유동은 고려되지 않은 점. 둘째, 기본 핀의 두께와 간격을 고정하고 형상을 설계한 후 비교한 것으로 기본 핀의 형상의 간격을 줄이고 더 많은 핀을 설치하는 것과의 냉각 성능 비교는 제한되었다. 셋째, 히트싱크를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 레이저, 냉장고 등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